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많은 분들이 관전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근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신 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요. 뉴데일리에 쓴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저의 논평도 짤막하게 드릴까 합니다. 유근일 칼럼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실상 깨졌다. 책임 당원 결단만이 대한민국 구한다. 서브타이틀로 한동훈 댓글부대 설이 일으킨 파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조 그 설명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대립해온 두 노선, 중간파 플러스 탄핵 찬성파가 한 그룹이 있고 선명 투쟁파 탄핵 반대파, 이 또 다른 또 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특정인 팬이 되지 말고 이념의 팬이 되어서 이번 전당대회 표심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치 세력, 즉 우리나라 우파, 보수 우파 정치 세력에는 큰 어떤 세력 두 흐름이 있는데, 우리 유근일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MB 때부터 시작된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난동이 났을 때 MBC PD 수첩이 가짜 보도를 했죠. 광우병. 그 광우병 난동에 밀려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아침잇을 불렀다고 했는데, 보수는 그때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원칙적인 우파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만은 모면하자 해서 중도 우파,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안 된다, 원칙주의 우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집권했을 때도 경제 민주화, 중국은 가까이, 일본은 멀리, 이런 중도적이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오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통진당 해체, 이석기, 이정희 통진당 아시죠? 통진당 해체, 좌경 국가교과서 배척,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수적 원칙주의 면모를 갖춰갔는데 결국 촛불 난동이 나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파 그리고 탄핵 반대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친박이든 친이든 간에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도 중도 실용과 원칙주의 보수 대립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유근일 위원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유근일 위원의 지적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수도권 중도 청년만 콕 집어서 민심과 국민 눈높이라고 규정했다. 영남권 자유보수우파 도태우 장해찬 공천은 취소했다. 그러면 유근일 위원님의 평가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약간 중도 실용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언론은 어느 편인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탄핵에 책임에서 정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자, 언론은 어느 편인가? 한동훈 댓글부대 설이 일으킨 파란은 그런 역사적 대립 구조가 낳은 결과적 폭발이다. 국민의힘 안팎에 중간파 플러스 탄핵 찬성파가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대하는 선명 투쟁파 플러스 탄핵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있는데, 언론은 그러면 어느 편이냐? 우리나라 언론은 중간파 내지는 탄핵 찬성파라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정권 탄핵할 때 거의 모든 언론이 탄핵해야 된다고 몰아간 거 아닙니까? TV 조선의 이진동 부장 등등, 밴드 외곤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장이 서니까 그냥 너도나도 릴레이 중계식으로 광화문 집회하는 시위를 그냥 무슨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릴레이 중계를 해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겨날 정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법적 후과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버렸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유근일 위원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결과는 그런데 차라리 현실적이다. 함께 갈 수 없는 두 노선이 억지로 함께 간 것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이었다. 함께 갈 수 없는 두 노선이 억지로 함께 간 것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이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벌써 깨어졌을 당인데 이제야 깨진 셈이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 즉 이번 전당대회에서 80%의 전체 결정 변수의 80%를 결정짓는 당원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들은 이 순간 결단해야 된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특정인들의 편에 서서 투표하지 말고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 발전이라는 이념의 팬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투표하셔야 된다. 이렇게 유근일 주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은 박근혜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탄핵에 찬성했던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 그대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당시에는 어떤 권력투쟁의 어떤 사사로운 권력투쟁의 어떤 일환 또는 권력투쟁의 일부분 이렇게 저평가되었을지 몰라도 사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완전히 괴멸 수준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비극이자 참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종의 좀 비유를 하자면 프랑스 대혁명 같이 완전 혁명이 일어난 촛불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촛불 혁명이 광화문에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기존의 앙시앙 레짐을 몰아내는 그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뭡니까? 프랑스 같으면 단두대 처형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폐청산. 1000명 가까이 넘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고 또 비극적으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기존에 그 지탱하던 여러 가지 그 기둥뿌리들을 뽑아내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파 세력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마저 많이 차단시켜 놓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만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더 지지해서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 훼손되었던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에 나토와의 관계, 원전 사업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힘을 쏟으면서 거의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치는 우파 정치 세력이 메인이 아니고 좌파 정치 세력이 지금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유근일 주필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낸 것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어줘야 되느냐. 책임 당원이 자기의 투표권을 도장 꾹 찍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파 보수 우파 정당의 플랫폼으로 우뚝 서려면 책임 당원의 영혼, 책임 당원의 생각, 책임 당원의 이념이 살아있을 때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유근일 주필의 어떤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